자, 오늘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 박주민 의원님과 진짜 이 헌법 공부를 하는 겁니다. 헌법 공부를 하면서 이 시국을 정말 제대로 평가를 해보는 그런 시간인데, 자, 12조 3항에 12조 3항에 예, 또 체포, 구속, 압수수색과 관련한 조항이 있어요. 근데 검사의 신청이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게 되어 있는데, 자, 이번에 뭐 어제도 그 난리를 쳤는데, 경찰이 경호처 경호처 대통령실 압수수색 하는데 계속 막아서요. 뭐 무슨 형사소송법 뭐 네, 110조 111조인가요? 네, 맞아요. 네, 뭐 들이대면서. 자, 그럼 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검찰이 그동안에 보면 여러 번 경찰의 그 영장 신청을 반려하잖아요. 반려했죠. 그죠? 계속 거부해요. 여기에 대해서 경찰은 이제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 헌법상. 네. 그래서 과거에도 이게 논란이 됐잖아요. 맞아요. 일본 경찰 같은 경우는 이런 체포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잖아요. 네. 그 구속영장만 못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차후에 헌법 개정 논의가 있으면 이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또 반면에 반대하는 또 목소리도 많죠. 그래도 검찰이 뭐 이런 건 좀 해줘야 돼. 통제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경찰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요 조항이 이번에 이제 탄핵 심판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었어요. 네. 뭐였냐면 선관위에 군을 집어넣었죠. 네. 선관위에 군을 집어넣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정선거 의혹이 있어서 조사를 해보려고 넣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강제적인 어떤 조사, 어떤 장소에 강제적으로 들어가서 조사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인신을 구속한다든지 체포해서 조사한다든지 하려면 모두 다 영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번에 네. 군대를 그냥 넣어서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계엄 상황이면 네. 계엄 상황이라도 그렇죠. 네. 좀 일부 뭐 예외적인 그런 것도 그거는 있잖아요. 군사 관련된 범죄라든지 군사 이런 거지. 네. 선거 관련돼서 내가 궁금하니까 의혹이 있으니까 넣어서 하겠다. 그건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거고, 특히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계엄의 요건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이 안 돼서 연동돼서 헌법 12조인 영장주의도 위반했다라고 판단했어요, 이번에. 예,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검사가 굉장한 지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생각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예전에 조사한 거 보니까 30대의 나이에 가질 수 있는 직업 중에 가장 파워풀한 직업이 뭐냐? 1등이 검사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검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헌법에서 보면 검사는 딱 2번 등장합니다. 영장을 신청하는 존재로서, 중간 매개체로서만 나와요. 예. 뭐 검사가 수사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냐? 없습니다. 검사가 기소를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냐? 없어요. 예. 오로지 수사기관이 강제 수사를 할 때 영장이 필요하고 그 영장 청구를 할 때 중간 매개체로서 검사가 2번 등장해요. 예. 그러니까 검사의 헌법상 지위는 별거 없는 거죠. 매우 미약한. 예. 실질적으로도 법무부 외청인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에요. 맞습니다. 행정공무원이에요. 반면에 판사는 굉장히 많은 조항을 가지고 신분을 보장하고 역할과 지위와 권한을 규정하고 있죠, 헌법이. 그 차이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검찰에 대해서 개혁을 할 때 아예 영장 신청의 매개체로서의 지위도 좀 박탈하는 게 맞지 않겠냐. 별것도 아닌데 마치 그 영장 신청 권한, 청구 권한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어마무시한 조직인 것처럼 의수되고. 사실 뭐 공수처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독점이었잖아요. 예. 거기다가 다른 수사기관에 우위에 서면서 사실상 모든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제왕적, 수사기관의 제왕, 수사기관 중에 왕처럼 군림하는 것 자체를 해체시켜야 된다 그래서 굳이 이 조항 둘 필요 없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외에 그런 입법례도 없다, 별로. 그래서 헌법 개정하면서 이 조항을 없애자. 그런 논의가 많이 되고 있고 타당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좀 일리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이 이제 뭐 이번에 경호처 그 차장 뭐 간사 여기 이제 16조에 보니까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 시 또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검사의 신청에서. 헌법에 그렇죠. 2번 있어요. 그래서 12번, 12조, 16조 2번 검사가 등장할 뿐인데 같은 취지죠. 같은 취지예요. 그냥 검사의 지위는 별거 없습니다. 헌법상으로. 그냥 영장을 통해서 강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 영장 청구의 도관, 매개체 역할을 좀 해라라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 규정을 둬서 마치 이 규정을 활용해 가지고 모든 수사기관에
무위에 있는 것처럼 하는 걸 유지시킬 필요가 있느냐라는 고민이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같은 12조 6항에 보니까, 이제 법관의 그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체포 구속을 당할 때. 네. 자, 이번에 그 윤석열이, 공수처에서 이제 체포영장을 법원에 의해서 이제 발부받았잖아요, 정부에서. 체포되기도 전에, 체포 적부심 청구를 했는데, 네. 이걸 법원이 또 받아줬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구속에 대해서는 2번 다툴 수 있어요. 그렇죠. 영장 발부 단계에서 한 번, 네. 구속된 뒤에 한 번. 네. 그러니까 구속영장 발부 단계에서 다투는 걸 보통 영장 실질심사라고 하고요. 구속된 뒤에 다투는 거는 구속 적부심사라고 합니다. 체포는 여기 헌법에 얘기된 것처럼 체포된 뒤에 다투는 적부심밖에 없어요. 네. 형사소송법에도 체포영장 발부 단계에 체포영장 실질심사라든지 네.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없어요. 형사소송법에는 네. 체포영. 왜냐면 뭐 작가님 잘 아시겠지만 체포하러 영장 들고 왔는데 야, 나 그 영장에 이의 있으니까 내가 이의 신청할래. 또는 이러면 체포영장이라는 게 긴급하게 이렇게 신병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구속하고 다른 거죠. 네, 구속하고 다른 거라서. 근데 이제 대통령이랍시고 계속 뭐 다투고 불응하고 심지어 법원에다 이의 신청을 넣으니까 법원이 어쩔 수 없이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체포의 경우에는 체포되기 전에 이의 신청을 하는 절차는 없어요. 네. 근데 법원이 바보같이 받아들여줬어요. 물론 이제 결과는 그 영장은 적법하니 체포당하세요라는 결론을 내리긴 내렸지만 없는 제도인데 받아들여줘서 그럼 앞으로 저 같은 사람이나 작가님이나 아니면 일반 시민들 다 체포 영장 들고 오면 기다려, 나 이의 신청할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체포 영장 제도 자체를 사실 형해화시키는데 이번에 법원이 바보같이 일조를 했어요. 자, 요런 설명은 요 책에 또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요. 좀 더 궁금하시고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책을 보면 아주 친절하게 우리 의원님이 아주 설명을 잘해가지고 저도 보면서 저절로 고개가 끄덕끄덕 네. 됐는데, 자, 그래서 뭐 지기현 판사, 이 문제의 지기현 판사가 보니까 이 책 그 시간을 따지는데 그 체포적부심 하는, 그죠? 그 시간은 또 뺐어요. 원래대로라면 산입을 해줘야 되는데 뺐죠. 그건 또 빼고. 그건 빼주고. 하여간 두 가지 관례에서 체포적부심 하는 시간은, 원래대로라면은 시간을 넣어줘야 되는데 빼버리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뒤로 안 가죠. 그걸 넣으면 검찰이 지금 그렇죠. 기소한 시점이 저 시간이 안 지나는 거잖아요. 훨씬 남았죠. 하루 네. 이상 남았죠. 그거 거기다가 공수처장이 그거 가지고 막. 구속된 그건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짧게 산입해주고, 그러니까 앞으로 당겨지고. 그러니까 두 가지의 장난을 쳤죠. 네, 아주 그 독특한 판사인데. 네. 지금도 계속해서 특혜를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하 통로로 들어와라. 법정 촬영은 안 된다. 거기뿐만 아니라 인정신문도 하나하나 물어서 대답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쭉 읽고 맞죠? 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피고인들은 앞에 앉습니다. 왜 앞에 앉냐면 판사가 얼굴을 봐야 돼요. 이 사람의 표정, 태도도 다 보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판사 판단해야 되는데 변호인들 앞에 앉고 그 뒤에 앉게 해줬어요. 숨게. 저 그런 경우 거의 못 봤는데. 못 보셨죠? 네, 법정부 많이 가봤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특혜를 해줬죠. 네. 아니, 뉴스타파 기자들이 지금 대통령 그 명예훼손 소송으로 재판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받고 있어요? 제가 이제 자주 가봤는데 항상 그 앞줄에 앉아가지고 당연합니다. 아무 말도 없이 당연합니다. 얼마나 곤혹스러워요, 하루 종일. 네. 응?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 피고인이 죄를 범했냐 안 했느냐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증거 또는 증인에 대해서 조사가 될 때 이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한지 계속 재판장이 봐야 돼요. 그게 중요한 얘기죠. 그렇죠. 그냥 보지 않고 그냥 서면만 볼 거면 뭐하러 공개법정에서 지기현 피고인 판사에 나오라고. 대해서는 조금 이따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